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지질공원이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잘 알려진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하는 곳, 제주도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잠시 같이 비행기에 탑승해 봅시다. 제주 도착! 헬로 제주. 거센 바람을 뚫고 처음 갈 곳은 바로 수월봉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신 수월봉 전기자전거의 경우 수월봉 입구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이는 제주도 지질공원 파트너 업체이기도 해서 기본 코스를 이용하시면 수월봉 전망대와 자취도 포구를 오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 표지판을 보니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추가로 지오파크를 뜻하는 지오브랜드 마크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고 원래는 전문 해설과 함께 수월봉 지질 트레일을 매년 가을에 즐길 수 있어 화산학의 교과서인 수월봉의 수려한 지질 자원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진행 중에 있지 않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수월봉에선 녹둔물이라는 효성어린 남매의 전설이 있는데요. 이를 안내판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어머니의 병환을 구하기 위해 100가지 약초를 구하던 녹고와 수월이 남매는 모든 약초는 구하였으나 마지막 약초인 오가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월봉이 있는 절벽에 오가피가 있어 수월이가 벼랑을 타고 내려가 약초를 캐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월봉 제주도 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부터 시작해 세계지질공원까지 관련 인증서와 마크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네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그 화장실 앞에도 돌담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월봉은 14,000년에서 8,000년 전 펄펄 끓는 마그마가 바닷물을 만나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만든 고리 모양 화산체의 일부로 수월봉에서 분출한 화산재는 기름진 토양이 되어 신석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설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미리 전화를 통해 여쭤보게 되었고 입구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에서 짧게 해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석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가루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이걸로 땅과 기반이 만들어지면 화산송이, 즉 돌이 뿜어져 나왔다고 해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거품이 나온 다음에 용암이 흐르고 이걸 현무암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구멍이 뽕뽕 뚫린 것을 현무암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구멍이 있는 것만 현무암일까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면서 거품은 계속 올라오고 밑에서는 가스가 빠지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가스가 올라온 길목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멍이 있든 없든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들은 현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산 이름은 당산봉인데요. 당산봉은 물과 마그마의 폭발적인 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성 화산체로 삼방산과 용머리와 더불어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 중 하나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바깥쪽은 현무암 그리고 안쪽에는 분석으로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요. 이 분화구가 무너지면서 용수포구까지 흘러가 포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월봉 같은 경우는 물에서만 폭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마그마 공급이 끝나 분석이나 현무암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요. 복합 화산체가 아닌 물에서만 만들어진 오름의 개수가 많지 않아 그 가치가 더 높이 인정되고 제주도의 무수한 오름 중 하나임에도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 쇠설 암층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가 관찰되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수월봉이 계속 깎여나가서 현재는 초승달 모양의 형태만 남아있는데 분화구와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가장 잘 그리고 길고 한눈에 연결되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쇄 난류가 흘러가며 쌓은 거대 연흔 사층리 구조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은 수월봉의 화산 활동은 물론 전 세계 응회안의 분출과
퇴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게 다 깎여 내려가서 이것만 남았고, 네네. 근데 그 깎여 내린 모양을 길게 다 볼 수가 있어서 네네네. 의미가 네, 여기는 이렇게 끝나고 가고 여기는 멀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쌓여가는 과정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끝자락은 이렇게 쌓여가고. 용머리 해안, 삼방산. 이번에는 제주도 지질공원 활성화 활동 중 지오 브랜드에 해당하는 지오 푸드를 먹으러 용머리 해안과 삼방산 근처의 젠 하이드 어웨이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지오 푸드와 상점의 정보가 있었는데 다 전화를 해보니 운영 중이지 않거나 이제는 더 이상 지오 푸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젠 하이드어웨이 또한 지오푸드 명칭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칭과 달라 가게에 문의했을 때 사장님께서 당황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오푸드 중 차론박스를 먹게 되었는데요. 이는 자연재료로 엮은 제주 해녀들의 도시락으로 제주의 문화를 요리에 끌어들인 사례라고 합니다. 차롱은 제주의 생활도구를 보여주는 주요한 민속품으로 물기에 강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나무로 만들어져 도시락 형태의 그릇인데요. 제주 바다에서 나온 한치, 광어 등을 튀겨 피시앤칩스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참신하면서도 또 과연 지오푸드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지 의문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오아라에 방문하였습니다. 지오아라는 제주 지오 기프트샵이자 지오푸드 판매점으로 1층은 카페 그리고 2층은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제주 지오 체험거리로 그 옛날 누룩빌레 웅덩이에서 소금을 얻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음식인 설콤바당 누룩빌레 주먹밥 그리고 투물러스 요거트, 하모리층 톳 쿠키를 판매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여쭤보니 지금 현재는 지오푸드를 판매하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그에 따른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오샵의 물건도 다양하진 않아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따랐습니다. 지질 명소인 삼방산에 방문하였습니다. 관광사무소는 열려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해설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삼방꿀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곳, 삼방산은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삼방산은 해발 395m의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동으로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용머리 응회암과 함께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 중 하나입니다. 용머리 응회암이 형성된 후에 응회암을 관입하여 뚫고 흘러나온 조면암질 용암에 의해 삼방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질 용암은 화구로부터 서서히 흘러나와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려 종 모양의 용암동을 형성하였습니다. 삼방산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화산 지형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남서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 웅장한 지형으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방산 암벽에서는 벌집풍화인 풍화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풍화열은 풍화에 의해 형성된 암석의 구멍이나 동굴을 말하고 대체로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은 풍화열들이 열을 이루어 발달된 것을 특히 벌집풍화라고 하는데요. 진짜 벌집 모양처럼 생겼죠? 삼방이라는 말은 굴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요. 삼방산 아래의 작은 굴에서는 부처를 모시고 있어 이곳을 삼방굴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날과 관계없이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이를 삼방산의 여신인 삼방덕의 눈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넓은 바다와 아름답고 웅장한 삼방산 속 푸른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의 절에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에 방문했습니다. 관광 안내소 앞에서 지오 인포마크를 확인할 수 있네요. 오전에 문의하였을 때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현재 해설은 진행 중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방문했을 당시 한 직원분께서 시간을 내어주신 덕분에 멋진 주상절리대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대체로 5에서 육각형 형태의 기둥 형태가 흔합니다. 육각형의 전리를 과연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와 천천히 식었다라고는 하지만 집에서 얼음을 얼릴 때 각에 물을 넣고 차가운 온도를 만나서 서서히 굳어가며 압축되듯이 이 친구들도 거대하지만 내려오면서 식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압축이 되는 성질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삼방산 같은 경우는 그 용암의 질이 약간 끈덕한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위로 돔처럼 쏟아버리게 되었지만 주상절리대의 용암의 질은 끈덕하지 않아 그냥 흘러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모양으로 2km의 질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색의 변화를 통해 산화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아래와 달리 위에 같은 경우는 육각층의 전리가 아닌 모습을 통해 용암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이후에 한 번 더 흘러서 그리고 또 다시 굳어 암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보았던 수월봉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지질에 대한 부분이 매우 커서 마을 해설사가 원래 존재하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지질 공원화가 되고 또 해설사를 양성할 때에도 거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설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관광객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또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속상하기도 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상호 비대면 광고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중 한 명소인 성산일출봉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도민분께서 추천해주신 쏠래국수에서 고기국수를 하나 먹고 성산일출봉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7대 자연경관임을 증명하는 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중 한 명소입니다. 성산일출봉 자연유산 해설사 활동도 거리두기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관련 팜플렛을 받았지만 지질학적 가치나 세계유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팜플렛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곳곳에 유네스코 사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지나가다 보니 수어로 보는 제주라는 포스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제주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문화, 역사, 삶의 이야기를 수어로 만날 수 있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수어로 보는 제주, 무장의 관광에 대한 영상이 있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태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되었고 2011년도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2012년도 12월 한국관광 기네스 12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무료 코스와 유료 코스가 있는데 저는 무료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해가 뜨는 오름 성산일출봉에서는 해녀 물질 공연과 성산보트 해상 관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진행 중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산일출봉은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만들어진 수성화산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우도도 잘 보이네요. 성산일출봉 절벽에서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가파른 경사의 퇴적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한 사면은 흙이나 돌이 아래로 흘러내려 무너져 버리는데 성산일출봉의 경우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가 물기를 머금은 상태였기 때문에 퇴적층이 흘러내리지 않고 급한 경사를 이루면서 쌓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산일출봉은 수성화산 분출 당시 화산체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화산재가 겹겹이 쌓인 퇴적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성산일출봉 홍보관에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주 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성산 일출봉 모형 영상 플레이는 지금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성산 일출봉이 참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 셀프 체크인에 터치스크린 살균도 진행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제주 지질공원.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해보고자 하는데요.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중에 제주 지오 어플리케이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앱을 아예 다운받을 수도 없었고 또 지질공원에 계신 해설자분들께서도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요구되는 만큼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개인이 직접 스탬프도 모으고 또 음성 해설을 들어가며 더욱 의미 있는 지오 투어리즘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네요. 최근까지 홈페이지에서는 리플렛과 또 영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활동들을 그리고 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행 중인 것 같지만 지오 투어리즘의 현실은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력 있는 지오 투어리즘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